지난 시간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 문제 3개 중에서 하나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개를 풀어보면서 관성력의 개념까지 배우겠습니다. 연습 문제 7번을 보면 원통 안에서 물체가 벽에 미끄러지지 않은 채로 같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정지한 채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운동 문제를 풀 때에는 바라보는 방향을 2개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위에서 물체의 운동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원궤도를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물체에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은 원통의 벽이 물체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미는 수직항력 뿐입니다. 수직항력이 등장한다면 그 물체에 마찰력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운동을 옆에서 바라보면 물체가 벽을 타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력에 반대되는 마찰력이 작용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물체도는 이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먼저 각속도를 구해야 하는데 이건 공식에 대입하면 나옵니다. 이제 운동방정식을 써볼게요. F는 MA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잘 보세요. 수직항력 N이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해서 가속도 R 오메가 제곱을 만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은 마찰력과 중력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식 1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수직항력은 18M이 되고요. 현재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인데 그 크기가 중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야 벽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 계수 μs는 9분의 5보다 커야 합니다. 저번에 원운동에서는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보다 좌변에 해당하는 구심력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원운동을 원통 밖에서 바라보던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원통 안에 있는 관찰자까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원통 밖에 관찰자 A가 있고 원통 안에 관찰자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왼쪽은 원통을 옆에서 보는 거고 오른쪽은 원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관찰자 A에 대해서 말할게요. 관찰자 A가 어느 한순간 이 운동을 위에서 본 모습은 등속 원운동입니다. 옆에서 보면 앞에서 풀어본 대로 수직항력, 마찰력, 중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직항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찰자 B가 보는 모습을 볼까요? B가 보기에 물체는 원운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통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B는 본인이 원운동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물체가 원통의 벽에 그냥 붙어 있는 것으로 관찰하게 돼요. 그런데 B가 보기에 물체에는 수직항력, 중력,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은 관찰자 A이든 관찰자 B든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가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해요. Y축 방향으로는 마찰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벽에서 안 미끄러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물체의 원통의 중심을 향하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여줘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B는 이 수직항력에 반대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력 F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원통 안에 있는 관찰자인 B가 물체를 보았을 때 이게 있어야 한다고 가정해야 물리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가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이걸 관성력이라고 부르고요. 원심력은 이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원통 밖에 있는 A가 보기에는 이 원심력이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원운동 밖에서 바라보는 관찰자에게 원심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심력만 생각해야 됩니다. 원운동하는 좌표계 안에 있는 관찰자만 원심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심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원심력과 구심력을 하나의 운동 방정식 안에 동시에 적으면 그 식은 틀린 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B의 입장에서 풀어볼게요. 앞에서 A 입장에서 풀었던 것과 달라지는 점만 보겠습니다. 먼저 관찰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원통과 같이 회전하는 관찰자 입장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좌변이 n-mr 오메가 제곱입니다. 우변을 0이라고 씁니다. 그 이유는 B 입장에서 보면 이 물체는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서 풀었던 것과 똑같이 쓰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 B 입장에서는 가속도가 없는 곳으로 운동 방정식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A 입장에서 쓰는 운동 방정식과 B 입장에서 쓰는 운동 방정식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는 수직 항력이 질량이 m인 물체에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구심 가속도 r 오메가 제곱을 만든다 라고 쓴 겁니다. B는 수직 항력과 원심력 r 오메가 제곱이 물체에 작용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운동 방정식을 쓴 겁니다. 식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관찰자가 누군지 꼭 확인하시고 그 관찰자에 맞게 운동 방정식을 써주세요. 연습 문제 8번 풀게요. 이 문제는 언덕의 꼭대기와 계곡의 최하점에서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두 순간에 자동차에는 수직 항력과 중력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의 합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자유물체도는 이 그림처럼 그려주면 되고요. 양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언덕 꼭대기에서 운동 방정식을 써볼게요. 양의 방향은 원궤도의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mg-n1으로 좌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해서 r분의 v제곱이라는 구심 가속도를 만든다는 형태로 씁니다. 이 문제에는 물체에 속력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식을 r분의 v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계곡 최하점에서는 양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원궤도의 중심이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좌변은 n2-mg라고 써야 합니다. 방금 썼던 1번 식과는 다르죠. 이렇게 안 쓰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양의 방향에 주의해서 운동 방정식을 써주세요. 문제에서는 n1이 0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n2가 mg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1400N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 두 명의 관찰자를 상정해서 풀어볼게요. 방금은 원운동 바깥에 있는 관찰자 A 입장에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풀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운동 바깥에 있는 관찰자 A가 있고요. 자동차 안에 관찰자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찰 대상은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 위를 지나고 계곡을 지나는 상황을 두 관찰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관찰자 A가 봤을 때 앞에서 푼 것과 똑같이 관찰 대상에게는 수직 항력과 중력이 작용하고 이 두 힘의 합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B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B에게도 관찰 대상에게 수직 항력과 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A가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A가 측정한 수직 항력과 B가 측정한 수직 항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관찰 대상이 앉아있는 의자에 체중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문제를 풀 때 수직 항력 N1은 0이었죠. 그리고 N2는 1400N이었습니다. 이 값을 A든 B든 똑같이 관찰해야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 B도 N1의 크기를 0, N2의 크기를 1400N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언덕 위에서는 관찰 대상의 몸무게가 70kg인데 저울의 눈금이 0이 찍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을 줄여주는 어떤 힘이 위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원궤도를 돌고 있는 거니까 원심력이 위로 작용한다고 여깁니다. 계곡 아래에서는 몸무게가 70kg인데 저울의 눈금이 1400N이 찍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B는 저울의 눈금을 늘려주는 어떤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원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원심력이 아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힘 F는 관찰자 B가 보았을 때 꼭 있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하는 힘이고요. 이걸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원운동에서 관찰자 B가 보는 이 관성력이 바로 원심력이고, 원심력은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B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앞에서 풀었던 거에서 관찰자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가속도가 0인 평형 상태로 써야 한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관찰자 B가 볼 때에는 우변이 0이 되도록 운동 방정식을 써야 상황에 맞게 쓴 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원운동에서 관성력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직선운동에서 관성력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가속운동하는 버스가 있다고 합시다. 버스가 가속운동하는 경우의 예시는 멈춰있던 버스가 출발할 때 가속을 하게 돼요. 이제 막 출발하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보면 손잡이가 뒤로 쏠리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의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버스 밖에 있는 외부 관찰자와 버스 안에 있는 내부 관찰자가 본다고 할게요. 버스가 막 출발하면서 속도를 올리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손잡이가 뒤로 쏠리는 것을 외부 관찰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찰자는 손잡이가 뒤로 쏠려 있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가 버스처럼 가속도 A로 가속 운동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외부 관찰자가 그린 손잡이의 자유물체도에는 이렇게 장력과 중력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벡터 합으로 표현해 보면 이 식과 같습니다. 좌변은 모든 힘의 합인 시그마 F이고요. 우변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력과 중력의 합력의 크기가 ma가 되고 이 알짜 힘이 질량이 m인 손잡이를 a라는 가속도로 가속시키는 것으로 외부 관찰자는 관찰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 관찰자 시점으로 볼게요. 내부 관찰자는 손잡이가 뒤로 쏠리는 것은 보는데 외부 관찰자와는 다르게 가속 운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그냥 기울어진 채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력과 중력만으로는 평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작용하는 가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크기가 ma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벡터식으로 써보면 좌변은 3개의 힘의 합이고 우변은 0이 됩니다. 당연히 알짜 힘이 0이어서 물체는 가속하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을 좀 써볼게요. 버스 밖에 있는 외부 관찰자는 관성좌표계에서 가속 운동하는 손잡이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내부 관찰자는 가속 좌표계에서 멈춰 있는 손잡이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내부 관찰자에게는 관성력이 있다고 해야 물리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이런 말이 나오죠. 관성력은 가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내부 관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속 운동하고 있는 버스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내부 관찰자에게 관성력도 0이 됩니다. 출발을 한 순간 또는 버스가 정지하려는 순간이 아니라 버스가 등속도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버스의 가속도는 0이거든요. 그때 버스 손잡이가 아래로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장력과 중력이 연직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외부 관찰자든 내부 관찰자든 운동 방정식은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관찰자와 내부 관찰자 모두 관성 좌표계에 있다고 합니다. 단 같은 좌표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성력의 존재가 외부 관찰자냐 내부 관찰자냐 이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찰자이든지 간에 그 관찰자가 가속 좌표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성력을 관찰하게 되는 거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성력을 정리해 볼게요. 관찰자가 회전하는 원통과 같이 원운동하는 좌표계에 있는 경우 또는 가속하는 버스와 같이 가속 좌표계에 있는 경우에 관찰자는 관성력이라는 가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물리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 좌표계에서 운동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는
즉 뉴턴 운동 제2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관성력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속좌표계를 비관성좌표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성력은 가상적인 힘이기 때문에 작용반작용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사실 지표면 근처에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관성력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건 우리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성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끈에 묶어서 원운동 시켜 보겠습니다. 그걸 외부 관찰자, 즉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보고 있다고 할게요. 우리는 이 물체가 원운동이라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줄의 장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구심 가속도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R 오메가 제곱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운동 방향은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장력 T가 질량이 M인 물체의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구심 가속도 R 오메가 제곱을 만든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제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 볼게요. 내부 관찰자는 물체와 같이 원운동하는 관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와 같이 줄에 묶여서 원운동하는 관찰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관찰자는 자기가 원운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부 관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찰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감각들 때문에 물리적 판단을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냥 물체에 카메라를 묶어서 그거를 촬영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내부 관찰자는 물체와 함께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그 카메라로 물체를 들여다본다면 그 물체가 화면의 중앙에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체가 원궤도를 돌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찰자는 그냥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이 팽팽한 것을 보고 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장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관성력이 됩니다. 원운동이니까 우리는 이걸 원심력이라고 부르죠. 내부 관찰자는 운동 방정식을 우변이 0이 되도록 쓰고 가속도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가속좌표계를 생각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운동하는 버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버스 손잡이 같은 것이 있고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손잡이는 세타로 기울어져 있게 되고요.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이 충분하면 물체는 버스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버스와 같이 가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부 관찰자가 보면 손잡이는 중력과 장력의 합력에 의해서 가속도 A로 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체는 바닥에 놓인 물체는 수직항력, 중력이 연직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고 X축 방향으로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마찰력으로 인해서 가속이 되는 것으로 외부 관찰자는 관찰하게 됩니다. 버스 안에 있는 내부 관찰자는 손잡이는 기울어진 채로 정지한 것으로 보고요. 물체는 그냥 버스 바닥에 놓여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MA라는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물체에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연직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고 X축 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력을 도입해서 X축 방향으로도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 운동 방정식의 우변이 모두 0이 되도록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성력은 질량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가속좌표계의 가속도와 그 안에 있는 물체의 질량의 곱이 관성력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힘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여러분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죠. 그러니까 중력도 사실은 관성력의 일종인데 이런 심오한 이야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 풀 때에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 즉 물체마다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연습 문제는 추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등석 원운동 잠깐 하고요. 케플러 법칙 배워보겠습니다.